안녕하세요, 용경빈입니다. 변화하는 시대, 자녀와의 공감의 기술 그 5번째 순서로 오늘은 산만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아이와 올바른 부모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지만 산만한 아이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주변에. 근데 산만하고 분주하고 집중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아이들 다 ADHD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ADHD가 주의력 결핍 그리고 과잉행동 장애를 이제 두 가지 같이 이야기하는 거여서 부주의함과 과잉행동과 충동성 이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보이는 아이도 있고 뭐 한 가지만 보이는 아이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활동에 집중하기 어렵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해서 이야기를 잊지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행동들이 좀 보여져야 되고요. 중요한 건 이런 증상을 보였다고 해서 다 ADHD가 아니라 우선 7세 이전에 이런 증상들이 좀 보여지는 이제 모습이 있어야 되고 이런 증상으로 인한 어려움이 뭐 학교라든지 가정이라든지 2곳 이상의 장소에서 보여져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이로 인해서 뭐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학업적으로나 기능에 어떤 장애가 있어야지 저희가 ADHD 진단을 이제 내려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와, 오늘 벌써 많은 분들이 얘기해주고 계시네요. 우리 아이도 산만하다, 항상 이런 고민 해왔는데 주변에서 보시는 그런 사례 같은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부모님들이 발견을 하시면은 참 제일 좋은데 주변에서도 많이 알아보시죠. 근데 문제는 주의력 결핍만 좀 있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 티가 안 나요. 예, 그래서 사실은 발견이 안 된다라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그 주의력 결핍의 문제로 인해서 학습 부진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단순히 행동 장애뿐만 아니라 학습 장애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부모님들께서 좀 눈여겨 봐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마침 또 사연을 주셨어요. 길게 주셨네. 자,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반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장소만 가면 계속 저한테 와서 칭얼칭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좀 놀라고 하면 또 친구들을 계속 귀찮게 해서 따돌림을 당한대요. 아유, 안타깝네요. 한 번은 좀 센 아이가 저희 아이 보고 다른 친구를 괴롭히라고 하니까 그대로 따라해서 다른 아이를 괴롭혔다는 얘기인 거죠. 그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우리 아이를 윽박 지르고 말았습니다. 친구와 잘 어울리지 못하고 학교 수업에도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아이가 ADHD를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라고 좀 질문을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올라온 말씀을 보면 이 아이의 행동이 거의 관계와 많이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선 이 아이가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건 아닌지 그리고 친구들과 자신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존감이 좀 낮은 아이는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좀 어릴 땐 다 사회적 그 기술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뭐 관계도 배워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저희 큰애도 생각해보면 뭐 반 짝꿍 이름도 기억 못하고 오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다르게 이해하고 오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기질적으로 사회적 민감성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 그 사회적인 기술들을 배우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경우에는 내 아이가 뭐 부주의하거나 아니면 뭔가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시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관계 기술을 배우는데 좀 어려움이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관계가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또 노력해야만 되는 건지. 그래서 당장 ADHD를 의심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댓글이 왔어요. 긴데요. 이번에도 같이 좀 보시죠. 저희 아이는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는 우리 아이가 ADHD 같으니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아이고 ADHD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이렇게 나중에 판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우리나라는 이런 과잉 행동이나 뭐 아니면 아이들의 충동성, 부주의한 이런 모습들을 좀 용인해주는 문화 자체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호주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취약하기 전에 이런 심리 상태를 전체적으로 체크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런 나라들의 경우엔 사실 어린 아이들에게 ADHD라든지 뭐 이런 증상들이 사실 거의 자주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진단이기도 하거든요. 그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 중에도 ADHD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혹시 그 수영의 황제인 마이클 펠프스 아시죠? 뭐 한 6관왕씩 하던 항상 네, 예. 네.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이런 아이들의 모습들을 문제다, 저거는 고쳐줘야 돼 이런 입장에서 보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아이가 다른 부분에 좋은 장점을 드러낼 수 있진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하는 문화가 좀 이렇게 좀 발생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이 아이들 학교에 적응하려면 네. 좀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게 많이 필요하고 사실 키 작은 사람이 키가 작다고 높은 물건 못 내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 도움을 요청하면 얼마든지. 저같이 키 작은 사람 의자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예. 좀 생각하거나 아니면 뭔가 생각을 정리해서 뭔가 체계화하거나 이런 기술들을 훈련하는 걸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보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여기 댓글 주신 게 그러니까 결국 시선의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 아이를 바라보거나 우리 그런 자녀를 둔 부모를 또 대하는 다른 부모들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이 될 것 같다고 댓글 주셨는데 지금 이 댓글이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보시면 우리 아이와 짝꿍인 아이가 ADHD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영향을 받아서 좀 같이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우리 아이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의식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사실 예. 이제 요즘 학교 분위기가 저희 때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희가 수업 시간에 뭐 발표하거나 이럴 때 선생님이 뭐 발표할 사람 그럼 저요 이렇게 손 들고 네. 그럼 너 발표해 그럼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차례대로 진행했다면 요즘은 다 협력 위주의 수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둠별로 토의를 한다든지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만한 아이들이 훨씬 더 두드러져 보여요. 예, 가만히 앉아 있는 걸 티가 수업 시간 나는군요. 네, 그렇죠. 예. 유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이들과 같이 있는 게 짝꿍 입장에서는 좀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선생님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좀 산만한 우리 아이는 어떻게 좀 그렇지 않게끔 기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주신다고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것 같아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산만하고 이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아이들에게 저희가 자꾸 이렇게 민주적인 어떤 양육 태도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대하면 아이들이 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통제하거나 생각하기 어려운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지금 네가 할 수 있는지를 오히려 이렇게 정해주시는 게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민주적 양육 너무 하시고 싶으시겠지만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좀 참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자녀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질적으로 자극추구 성향이 강한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두 가지 시간이 있어요. 뭐죠? 첫 번째는 대부분의 아이들 책 보는 거? 네, 공부하는 시간. 공부. 예. 두 번째 시간 되게 의외실 거예요. 바로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맞아요. 네. 이해 확 되네요. 네, 저희가 왜 식당 가면 아이들 다 이렇게 그 영상 보면서 예. 밥을 먹는 게 아이들이 식사하는 시간도 상당히 단조로운 시간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이들에게 그런 시간에 뭐 식사에 집중해라, 뭐 예쁜 태도로 밥을 먹고 예쁜 태도로 공부를 하라 이걸 말하기 이전에 저희부터 우선 10분 정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어떤 느낌인지 좀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최근에 10분 정도 가만히 앉아 보신 적 있으세요? 일종 멍을 때린다 이런 얘기를 네. 물어보시는 거죠?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저희 네. 어른들이 그럴 틈이 없어요. 네. 부모는 항상 분주하고 바쁘거든요. 생각해보면 아이들은 항상 분주하고 바쁜 부모를 관찰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가만히 있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배울 틈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의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산만한 자녀를 두신 분들께 되게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이들이 부주의한 행동을 하기 전에 빨리 칭찬하시면 돼요. 먼저. 네. 아이들이 부주의한 경우에는 항상 그 칭찬보다는 비난과 처벌의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맞아요. 하지 말아라, 이게 문제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주로 들은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높지 않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다 비관적으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대처 방안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뭔가 안 좋은 선택을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칭찬을 많이 듣는 게 더더욱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칭찬 상황을 애써 만들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있기 시작한 지 1분 됐는데 어우 우리 경빈 잘 앉아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예, 미리미리 이렇게 네. 격려와 칭찬을 쏟아부어 주시는 칭찬의 것도 요정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칭찬도 정말 중요하고 이 네. 아이들이 참 지지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지가 필요할 때는 격려.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격려 문장들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잘 알아들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내 아이 상태를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그렇죠? 너무 민주적인 양육이 힘든 뭐 그런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걸 내 스스로 먼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부모가. 두 번째로는 그래서 자녀의 입장은 어떨지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세 번째 격려 그리고 칭찬을 많이 미리 하기. 그다음 네 번째로는 부정적인 부분만 자꾸 이렇게 너 이렇게 잘못해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는 부분, 긍정적인 부분도 좀 찾을 수 있도록 눈을 크게 뜨고 관심을 갖자. 정말 정확하게 정리하셨네요.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하나 더 있나요? 예, 사실 아이들을 기르는 건 되게 지난하고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게 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 이런 아이들은 저희가 더 많은 지속적인 반복과 또 훈육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줘야 되고, 네. 특히 이 훈육에서 중요한 건 내가 아이를 처벌하고 그 행동을 못하게 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이가 어떤 다른 대안적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잘 안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좀 산만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내 아이와 그리고 올바른 그에 따른 부모의 자세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좀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순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